열심히 일했는데 다 빠져나가고 통장 잔고 500원. 힘들다. 도저히 못 해먹겠다. 아, 몰라. 먹고 죽자. 까짓거 인생 뭐 있어. 즐기자. 안녕하세요. 발라라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삶. 노력하고 또 노력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면 우리는 무기력해집니다. 그 무기력을 해결하려면 단순 재미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냥 바보가 되어갑니다. 왜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데 항상 쪼들릴까요? 우리는 대부분 자신의 시간당 임금을 받는 노동자입니다. 하루의 시간은 24시간. 그러나 우리가 일하는 시간은 8시간. 하루 8시간을 일하고 그 보수로 24시간을 먹고 쓰고 살아야 하는 우리 노동자의 현실이에요. 게다가 아빠들은 말입니다. 8시간을 일한 보수로 예를 들어 내 식구의 24시간을 책임져야 하니 당연히 쪼들릴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잘 살려면 자본주의와 돈의 룰에 대해 이해를 해야 합니다. 현재의 시스템은 99대 1로 보면 됩니다. 90대 10이라고도 하는데요. 저는 99대 1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의 99%의 돈은 상위 1%의 부자들에게만 들어가고 나머지 1%의 돈으로 우리 일반인 99%의 사람들이 나눠 갖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는 자본주의에서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자본주의는 자본이 많은 사람의 편이다. 자본주의에서는 모든 면에서 자본이 많은 자본가에게 유리한 시스템이다. 빌 게이츠 영상에서 언급했듯 부자들은 경제든 문화든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천재들의 두뇌와 함께 움직입니다. 그들이 미래를 예측한 건지 그들의 계획에 의해 이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인지 아마 둘 다일 것입니다. 모든 사업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자본가, 즉 상위 1%의 부자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대부분 언론이나 기타 기관들도 그들에게 공존해 광고비든 여러 명목으로 먹고 살기 때문에 사실 자본가나 대기업의 편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유명한 증권회사 펀드 매니저가 유료 투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일반 대중에게 거짓 정보를 흘려서 대중을 움직인 후 부자들이 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경우도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펀드 매니저에겐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자본주의이자 민주주의 체계이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은 돈이 없다. 은행도 기타 금융기관들도 자본가에 의해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은행에 열심히 돈을 맡깁니다. 월급 등 대부분의 돈은 은행 시스템에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은행엔 그 돈이 있을까요? 은행의 돈도 사실 전산상의 가상의 돈일 뿐 실제로는 일정액 이상의 돈이 없습니다. 그 가상의 돈으로 돈이 필요한 우리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그에 대한 높은 이자를 받아 부를 늘립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일반인이 맡긴 돈으로 돈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식도 마찬가지로 전산상의 수천 수만 명의 주식으로 공매도를 이용해서 사고팔고 하며 주가를 조작하고 부를 늘려갑니다. 결국 개미는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소비를 할 수밖에 없다. 연일 언론, 미디어에서는 수도 없는 광고를 하면서 우리의 구매욕을 자극합니다. 자본가들의 마케팅에는 뛰어난 전문가들의 분석이 들어가기에 사실 보통 사람들은 불끈 솟아오르는 충동 구매욕을 당해낼 재간은 없습니다. 기분이 나빠서 쇼핑, 기분이 좋아서 쇼핑, 월급날이라 쇼핑, 그냥 사고 싶어서 쇼핑, 정말 필요해서 쇼핑. 여러 이유로 우리는 많은 돈을 씁니다. 우리의 월급은 빛의 속도로 빠져나가고 그들은 우리의 소비로 부를 또 늘립니다.
저도 충동 구매하면 최고봉인데요. 월급으로 감당이 안 돼서 한 달간 삼각김밥만 먹었던 적도 있어요. 언젠가부터인가 제가 사고 싶은 물건 앞에서 이게 진짜 필요한 것인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저희 절친은 크게 놀란 적이 있어요. 사람의 습관은 전염이 됩니다. 우린 둘이 맨날 충동구매만 하고 다니다가 저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절친도 함께 조금씩 변하게 되었답니다. 네 번째, 신용카드는 덫이다. 엄밀히 따지면 그것은 외상이에요. 결국은 나갈 돈임에도 쓸 때는 자제력을 잃죠. 직접 통장에서 현금이 나가는 것이 아니기에 과소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 끝도 없는 세금. 우리는 모든 소득에서 이미 국가에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건 소비를 하면서도 대기업에 세금을 내고 있고 모든 곳에서는 세금을 떼이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세금들을 합법적으로 떼어가는데도 우리는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 이 세상의 시스템은 피라미드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세상, 전 세계의 시스템은 피라미드 구조이다. 일반인들은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 피땀 흘려 번 돈을 자본가의 시스템에서 다 써버리고 점점 가난해져 가는데 우리 위에 있는 수많은 계급의 자본가들은 돈을 벌고 또 그 위에 자본가들은 그들을 움직여 더 큰 돈을 벌고 결국 피라미드 꼭대기의 상위 1%의 부자들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부를 독점한다. 일곱 번째, 우리는 역피라미드이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반대예요. 역피라미드 구조죠. 점점 가난해지고 나이가 들면 노동 수입마저 끊깁니다. 태어나는 아이들은 점점 줄어드는데 고령화로 인해 노인은 많아집니다. 젊은이들의 세금으로 그들을 부양해야 하는데 비정상적인 역피라미드 구조라 세대가 내려갈수록 더 가난해지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세대부터는 최초로 3대를 부양하는 세대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심한 경우는 손주까지 4대를 부양하는 분들도 심심치 않게 보고 있습니다. 수명이 늘어서 노인은 많아지는데 건강한 노인은 드뭅니다. 요즘 대부분 노인들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약은 기본입니다. 노인뿐만 아니라 모든 계층 중에서도 일부는 옛날에는 듣도 보도 못한 병을 앓거나 젊은 나이임에도 당뇨약을 먹는 사람이 있다는 걸 저는 얼마 전에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자들이 제공하는 시스템에서 우리 일반인들은 건강하기가 힘들답니다. 전 인구 감축까지는 믿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건강하길 바라지 않는다는 점은 100번 공감합니다. 시골 섬에서 평생을 자급자족으로 사신 저희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 무병장수하시다가 돌아가실 무렵만 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지셨습니다. 한마디로 자급자족이 답이라는 얘긴데 그건 사실상 힘들죠. 오늘은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우리는 소비 노동자로서 절대 삶의 질을 높이거나 삶이 나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이 그렇게 세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껴 쓰고 많이 저축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겠지만 대부분 사람에게 그것은 쉽지 않을 뿐더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소비를 최대한 줄이고 수입을 늘리는 게 답입니다. 즉, 단순 소비자 노동자인 대중과 다른 길을 가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그냥 이 시스템에 익숙해지실 건가요? 그냥 살던 대로 살래 하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만약 포기한다면 당신의 자녀나 누군가는 노후 대책이 되어 있지 않은 당신 때문에 당신의 짐을 대신 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그럼 이걸로 자본주의에 대한 이야기는 마칠게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